기승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럼 장에서 뭐가 중요한가? 네.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균을 알아본다? 주의사항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? 특히 뭘 먹고 사냐? 정제당분을 먹고 삽니다. 장내 미생물의 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프지 마시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.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네. 또 해보려고 합니다. 왜 저희가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게 기승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럼 장에서 뭐가 중요한가? 네. 보통 이제 뭐 흔히 얘기하기를 뭐 유산균 아니에요? 식이섬유 아니에요? 뭐 네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,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제일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 세포가 튼튼해야지 돼요. 네. 그 다음에 좋은 균이 살아야지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장 세포와 균 사이에 이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점막이 두꺼워야 됩니다. 네. 이제 이게 세 개가 잘 이루어져야지 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장이 나쁜 분들은 우리 장 세포를 다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. 점막의 두께를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, 장내 미생물의 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내 미생물 검사를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예전에 체변 검사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생충을 검사를 네. 하는데요.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장 안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나, 네. 유익균이 사나 유해균이 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고, 또 비교적 간편하게 소변으로 네.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, 오늘은 소변으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 안에 여러 균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? 네. 여러 군데 사는데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균을 알아본다?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네.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? 우리가 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실은 내게 아닌 공간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내게 아닌 공간에 미생물이라는 세입자를 받는데 그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거기에 잘 거주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거주 공간을 잘 만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. 장 세포와 장 점막이 탄탄하고 촉촉하게 있어줘야지 그 안에 우리 미생물들이 적절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생물은 우리 보통 이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하고 이 살아서 대사를 하는 것들을 우리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네. 유기체라고 하죠. 유기체라고 하는데 그 유기체들은 이 살아가기 생존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대사 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사 산물들을 유기산이라고 하고 유기산. 그 유기산이 소변으로 나와서 우리가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소변, 유기산, 대사 균형 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장 안에 살고 있는 균이 유기체인데 얘네들이 네. 만들어내는 게 유기산이고, 네. 그게 그럼 내 몸으로 흡수됐다가 네. 혈액으로 다 돌고 소변으로 나온 걸 네. 이제 검사를 하는 거다. 네. 유기산 검사를 하시면 장 안에 이게 어떤 균이 있는가를 좀 대충 알 수가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이제 균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는 유익균을 파악하기보다는 뭐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유기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주로 네.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균들 중에서도 좀 골치 아픈 게 이제 그렇죠. 곰팡이까지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에 뭐 검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일단 이제 농축이 된 상태를 네.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충분하게 주무시고 나서 아침 첫 소변을 받는 게 중요하고, 아까 말한 대사 물질들을 좀 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시는 약물이나 또 영양제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끊을 수 있는 거면 좀 끊고 검사를 하시는 게
좋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, 많아요. 그래서 새벽에 꼭 소변을 보려고 한 번, 두 번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농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변을 보시고 아침 첫 소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검사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네. 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새벽에 소변을 보시면 그걸 이렇게 좀 모았다가 아침 첫 소변과 함께 섞어서 네, 네. 다시 통 안에 좀 담으시면 네. 좀 더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왜 유익균이 사실 더 키우려고 유산균도 먹지 않습니까? 네, 네. 유산균도 먹는데 왜 유익균은 측정을 하지 않고 유해균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나요? 유기산 검사에서는?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장 안의 상태를 보면 화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. 이 화원을 보면 뭐 나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풀도 있고 서로 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누가 유익균이다, 누가 유해균이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은 그 균형 관계가 깨지면서 유해균들, 특히 뭐 곰팡이라든지 병원균,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들을 찾을 때 네. 내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서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. 나쁜 것부터 먼저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라고 이제 해야지 되는데 네. 병원에 사실 오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면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로 이 사람이 뭘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, 네. 우리가 더 뭐라고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? 일단 자 우리가 그 균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따져보면 되겠죠.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균들은 보통 4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조절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게 이제 한번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질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질에 있는 균들을 우리가 입으로 흡입하면서 이제 균들이 장내에 서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유 수유를 한다거나 엄마의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뭘 자꾸 먹게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. 그럼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? 맹장염 할 때 하는 충수돌기. 네. 충수돌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균의 어떤 보물 창고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.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수가 없거든요. 네 번째가 뭐냐? 결국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먹는 음식을 조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균들 자체가 위라는 공간에서 한번 살균이 되고 넘어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위의 기능을 보조를 시켜주는 게 우리 균을 조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위산 보충을 해주는 그런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장이 나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? 일단은 속 쓰리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보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조제를 내가 먹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장에 일단 내가 유해균들이나 곰팡이가 산다는 이제 전제 조건을 가져볼게요. 네. 그러면 걔들도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특히 뭘 먹고 사냐? 정제당분을 먹고 삽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식단 중에서는 우리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밀가루 제품 그리고 설탕, 뭐 음료수, 단 과일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 유해균들이 득세를 하는 경우에는 유익균들이 힘이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유익균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유익균에 좋은 밥들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유산균만 계속 장이 안 좋다고 찾아 먹을 게 아니고 네. 그런 여러 가지 유익균들한테 좋은 먹이를 네. 이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.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유산균의 먹이가 식이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. 사실 식이섬유보다도 헤미셀룰로즈가 네.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내 유해균을 검사하는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잦은 질염이 있다 아니면 네. 나는 방광염을 너무 이렇게 자주 앓는다 또는
피부에 문제가 있다. 이게 이제 다 장의 문제랑 너무나 네.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도 이런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통해서 진짜 장 안에 나쁜 균들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, 힘든 과정을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장 상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유용한 검사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